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혼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할 때쯤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 꼽아보자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해서 전 남편으로 부르는 게 맞지만 아래 사연을 쓰면서는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월급보다 남편이 가게에서 벌어오는 돈이 훨씬 많았고 저보고 직장 그만두고 같이 가게를 하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이 1,000만 원 벌어오는 건 우스웠던 시절이라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가게 일이나 도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다니던 직장이 나름 탄탄한 곳이고 쌓여있는 연차가 너무 아까워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정말 다행이었고 덕분에 혼자서도 아들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었는데 잘 나갈 때 내실을 다지지 않고 무리하게 더 큰 새 매장을 오픈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님은 많이 오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월세 빼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매달 수백에서 돈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장사를 접고 나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다가 남편과 크게 싸우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제가 새로 오픈한 큰 매장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해도 지금 그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저희 세 식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학군 좋은 동네에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었죠. 하지만 몇 년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동안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살던 집까지 팔고 작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었지만 만약 전세집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남편과 이혼하고 내 힘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남편의 고집 때문에 저와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잘 나갈 때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드렸었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자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남편 사업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집안끼리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처럼 용돈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오히려 줬던 걸 도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이야 크게 뭐라 하진 않으셨는데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게 자주 전화해서 언짢음을 표현하셨고 마치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됐었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뒤로는 생활비 한번 달라 한 적 없고 오직 제가 번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라니 제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전셋집을 빼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을 제게 하길래 저는 진작에 결심했던 대로 그냥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꺼낸 이혼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지만 자기도 지금 본인 처지가 엄청난 사업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들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제 말에 동의해 주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저희 아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일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그때쯤에는 사업에 대해서 반쯤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다음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서 아들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붙들고 친정에 빼돌린 돈 가져오라고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망했다면서 생난리를 부리셨어요. 저도 그때는 경찰에 연락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경찰서에서 만나서 2차전까지 하느라 난장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멍망이 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도 없었고
저는 당장 짐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를 고소할까 어쩔까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에게 마지막 남은 저희 재산이었던 전세금에서 절반을 제가 받고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혼 과정에서 시부모들이 우리 아들의 양육권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쪽 집안 형편상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까지 사업 망해가는 와중에 손자까지 데려가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매달 아이 양육비로 5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처음 몇 달만 5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뒤로는 30만 원, 20만 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난 뒤로부터는 거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과 새로 오픈한 대형 매장까지 전부 문을 닫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빚은 가게를 정리해도 거의 갚지 못했을 거고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 하나만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지금까지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맙게도 저희 아들이 부모의 이런 사정을 일찍 눈치를 채게 된 건지 철이 일찍 들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제는 저도 회사 내에서 연차도 많이 쌓였고 직급도 오를 대로 올라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둘이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 자녀 대학금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 큰 걱정은 없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완전 망하고 양육비는 커녕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이 작년부터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보고 싶다, 잘 지내냐 등의 안부를 물어오길래 아들도 가끔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더니 전 남편은 자기가 지금 뭘 골라 어떻게 아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냐면서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만 대답하고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해서 아들과 제 근황을 묻던 전 남편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제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야 하지만 왠지 수많은 빚을 혼자 짊어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좌로 보내주려 했는데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테니 잠깐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 하더군요. 다음날 퇴근하고 난 뒤에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편의점 골목에서 전 남편을 만났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살이 쭉 빠져 있었는데 피부도 새카맣고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마치 70 먹은 할아버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전 남편에게 봉투에 넣어 준비한 100만 원 현찰을 건네주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전 남편은 다음 달까지는 꼭 갚겠다며 돈을 받고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는 차라리 그 돈 안 받아도 되니 이대로 다신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빠를 저희 아들이 마주치게 된다면 충격을 많이 받고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50만 원을 주고 가버렸고 그 뒤로 2달이 더 지나서 나머지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단돈 100만 원조차 그렇게 힘들게 갚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돈을 다 갚은 뒤 한 달 뒤에 이번에는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이젠 당신 연락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100만 원을 그냥 줄 테니 이거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정말 급했는지 남편이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제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사라졌어요. 사실 저희 지금 사정에서 500만 원도 못 빌려줄 돈은 아니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점점 제게 부탁하는 액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초반에 끊어야겠다 판단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올해 초였고 100만 원 받아간 뒤로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에 대해 잊고 살고 있었고 다시 만나는 일이 없길 바랬지만 얼마 전 또다시 찾아와서는 이번엔 돈 대신 다른 걸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딱 3천만 원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신용이 안 나와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 그래도 당신이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보증을 한번 서주면 안 될까? 진짜 확실한 사업이고 내가 이번 일이 성공만 하면 당신이랑 우리 효찬이한테 평생 잘하면서 살게.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사는 친구가 물건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라 가져다 팔기만 하면 대박이라면서. 그때 그 남편의 눈빛을 보자마자 저희가 이혼하기 전 저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투자해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기 직전에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보증을 서줄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사업병에 걸려서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더는 얘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할 거라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질게 이야기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껏 몇 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지 않나? 이제는 아예 돈 빌려달라 소리를 넘어서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고 아이 혼자 키우면서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겨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빚 보증을 서달라니. 진짜 저런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먹고 바뀌길 기대했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만났었다는 얘기를 꺼낸 적 없었는데 보증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정말 만나게 해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아이에게 접근 금지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그렇게 쫓아내고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회사 앞으로 전 남편과 그 옆에는 절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처음 이혼하려고 했을 때 제 머리채를 잡고 죽기네 살리네 친정으로 빼돌린 돈 가져오라 난리를 치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쪼글쪼글 할머니가 된 모습에 하고 다니는 행색도 정말 추레해서 길을 걷다가 마주쳐도 누군지 몰라볼 지경이었죠. 남편과 제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사이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홀로 남은 심오한 남편이 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 안 서줬다는 이유로 또 제 머리채를 붙들고 난리를 칠까 걱정했는데 가만 보니 이제는 하라고 들이밀어도 머리채를 움켜쥘 기력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회사 근처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본체만 채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라왔고 그 모습에 너무 짜증나고 화가 침이 올라서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소리를 빽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당신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아는 척 하지 말아줘. 그러자 남편은 면목이 없다면서 자기도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제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다면서 꼭 한번 다시 생각해달라더군요. 저를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리 쪽에 뭔가 매달리는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보니 팔순이 가까이 든 시모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애미야, 너가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지금도 새벽마다 공사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가 한 번만 도와주면 내 눈 감는 날까지 그은 애 잊지 않으마.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하는데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예전에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욕을 했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오히려 더 이 상황이 싫어지는 겁니다. 저를 붙들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시모마저 밀어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고작 몇 년 전 일도 기억 못하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돈 빼돌렸냐는 말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저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모는 대답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남편 놈은 저를 붙들고는 미안하다며 자기가 다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하길래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당장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던지 나도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진짜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엄마한테 길바닥에서 내 바지가랑이 붙들게 시키려고 데려온 거야? 아들 양육비 안 보내줬어도 당신이 불쌍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살았어. 남편 노릇 못하고 아빠 노릇 못했으면 최소한 우리 두 사람 사는데 방해나 하지 말아줘.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길래 답장도 하기 싫어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한순간이나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또 다시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느니 보증을 서달라는 소리를 해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 거예요. 아들한테도 앞으로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 할 거고 아들 대학은 서울로 보내서 절대 자기 아비랑 마주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전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아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33살이고 신랑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아이 언제 갔냐고 스트레스 주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얼마 전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좀 봐주세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 도움받을 형편도 아니었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세 대출받아 집 마련하고 할부로 차 바꿔서 맞벌이로 열심히 벌고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차 할부도 전세 대출도 7개월 뒤면 끝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 안 갔냐고 물으며 2년간 대출 다 갚고 나서 계획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3평밖에 안 되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서 집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현재 안고 있는 대출 다 갚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또 대출 세대겠죠. 아니면 저축하면서 2년 빡세게 모아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 갖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 원래 아이 좋아해요. 저희 언니 아이가 둘인데 너무 예뻐서 항상 보고 싶습니다. 조카들도 저 보고 싶다고 가끔 얘기한대요. 언니네 큰아이는 저에게 며칠에 한 번씩 영상통화 걸어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건 되는 즉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제가 원하면 낳고 원치 않으면 안 낳아도 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돈 문제만 아니면 지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아이를 갖는다면 맞벌이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더 나갈 것이고 그러면 돈 모으는 속도가 확 느려질 것이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을 것이고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얼른 돈 모아서 집도 넓히고 할 텐데 아이가 생기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죠. 여건만 되었으면 진작에 아이를 가졌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몸이 힘들고 뭐 이런 것보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경제적 여건 따지지 말고 나을까? 하다가도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 그냥 딩크로 살까? 하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 쳐도 아이도 커가면서 힘들 것이고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도 안 좋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갈팡질팡하고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신랑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 더 힘들었고요. 원래 계획대로는 대출과 차할부 끝나면 아이를 갖자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미루고 싶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우까지 결혼 전부터 아이 빨리 가지라고 성화했어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을 낳고 나니 살림이 피었다고 하시고 신우는 아이를 낳으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신우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이렇게 아이가 둘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하다가 첫째 낳고 경단녀가 된 케이스예요.
지금은 아이가 좀 커서 동네 베이커리에서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있지만 빚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우는 정 힘들 때는 가끔 신우 남편분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신혼애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도움 줄 형편은 안 되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양가에 용돈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사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 이상은 못한다 했어요. 신랑도 저와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는 본인 용돈으로 생활해야 해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요. 가끔 신랑이 짠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얘기해요. 야, 넌 어쩌다가 나 같은 새끼랑 결혼해서 이 고생이니?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신랑과 제가 조건이 다른 것이 없는데 남자라는 책임감에 이런 소리 할 때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매번 만나기만 하면 아이 언제 갔냐고 은근 압박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랑이 더 이상 그런 말로 우리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몇 번 말했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왜 꼭 신랑 없을 때 저에게만 하시는지 정말. 아무튼 저는 사실대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좀 더 있다 낳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 낳으면 오히려 자리가 잡힌다는 미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던 신우는 좀 더 있으면 유산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아니면 못 낳는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결혼 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람이 뭐 그리 걱정하는 척을 하는지 가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랑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 아이 갖는 문제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 얼른 가지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칠거지하까지 나오고 신우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처럼 말하기까지 하더군요. 신랑이 누나 그 입방정 좀 떨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는 내 말이 맞나 보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낳아서 증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7살이 많은 신우지만 미친이란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입방정을 떨고 있는데 우리 딸 잘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부모님도 정말 짜증났고요. 신랑과 신우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도 없는 딩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아이 엄청 좋아하는데 경제적 여건상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고 시부모님과 신우 앞에서 말했어요. 지금 방 2개짜리 10평 좀 넘는 집에서 살고 있고 대출 다 갚으면 또 대출 받아서 집 넓혀가고 해야 하는데 아이 키울 돈이 없어서 마음 아프지만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옛날에는 풍족해서 자식을 5-6명씩 낳았냐고 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꼭 낳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반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낳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데 신랑 외벌이로 아이 키우고 집 넓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서 제가 지금 받는 월급만큼 매달 돈을 주신다고 약속하면 원하시는 대로 아이 둘도 낳아서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우는 결혼했으면 알아서 사는 것이지 시부모에게 아이 키울 돈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어이없었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려면 아이 키울 돈 주면서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신우 그 특유의 그 멍청한 표정. 신랑은 남자고 성실하니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고 나는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집 넓혀가면서 대출 다 갚고 나면 여행이나 다니며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신랑도 20살 이후부터 스스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서로 대견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아기는 그냥 좋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낳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얼떨떨해 계시는데 신랑이 제 말 틀린 거 없다고 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아이 가지라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인가요? 어른들 말씀을 그냥 듣고 넘겼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버릇없는 소리를 한 것일까요? 안 그래도 아이 둘 낳고 잘 사는 언니가 부러운데 대책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시니 저도 참지 못하고 어른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마음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싸가지 없이 보이더라도 비난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